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헤어진 여자친구 하면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 중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1월도 어느덧 중반이 다 되었네요. 새해가 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설렘과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공존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벌써 1월 중순인데 난 뭐 했지?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 다독여줄 책을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소개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난 이렇지만 기필코 살아간다고. 그러니 당신도 꼭 살아내었음 한다고. 이 책을 읽는 내내 그래서 그런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마 지금 삶이 너무 무겁고 고되게 느껴지는 분들이 이 책 첫 장을 딱 펼치면 울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목차가 너무 좋아요. 목차만 쭉 읽어 내려가도 위로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헤어진 남자친구 혹은 헤어진 여자친구 하면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했던 대화 중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헤어진 남자친구와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말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는 분도 또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네 곁에서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라는 바람이고, 2번째 의미는 내가 곁에 없어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로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해요. 어쨌든 저를 사랑해 주었고 또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누가 되었든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만날 저의 인연도 또 여러분의 인연도 모두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구절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에서 그런 구절을 하나쯤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구절이 와닿으시는지 궁금하네요. 듣는 동안 위로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을 읽어드릴게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가도 뜬금없이 위태로운 날이 있다. 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도 마음이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날이 있다. 잘 이어가고 있다가도 무언가 끊어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잘 사랑하고 있다가도 혼자가 된 기분에 긴 새벽 외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우린 이처럼 아무 일이 없더라도 문득 부정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그런 위기의 때가 오면 나는 마음속으로 마법의 주문을 걸어본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잘잘잘, 뭐든 잘잘잘 될 거라고 말이다. 잠깐, 우리의 마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갑자기 추락하기도 한다니, 아무 일도 없는데 무너질 것 같다니. 생각해보면 그랬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어떤 긴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걱정 따위의 일을 떠올리며 우린 그렇게 추락한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슬쩍 휘청이기 바쁘다. 분명 잘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니 나는 말할 수 있다. 잘 안 되고 있더라도 잘 될 것이라고 해도 된다. 아무 일이 없어도 무너지기 일수인 우리의 삶이 있다면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잘 되고 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삶도 분명히 있다. 말한다. 어쩌면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주눅들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잘했고 이 순간 바로 오늘 당신의 잘못으로 무언가 망쳐버렸음에도 잘하고 있고 또 내일 당장 큰 걱정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잘 될 것이다.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법의 주문을 걸어보자. 뭐든 잘잘잘. 하고 있는 일도 관계도 사랑도 무엇 하나 빠짐없이 나를 무너뜨리기 쉬운 것들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것들이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이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혀 다름없는 힘겨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지만 힘들어도 기어코 무너지지는 않을 삶들이니 다시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유 없음의 위로. 당신 참으로 힘들었겠다. 참 바빴을 테고 그만큼 허겁지겁 달렸을 테고 그래서 넘어졌을 테고 까진 상처에 아팠을 테고 그리고 다시 일어난데도 아주 지쳐있을 테지. 아픈 마음 다독일 새 없이 나아가다 쓰린 곳 다시 다쳤을 테지. 내가 감히 당신을 알겠냐만 어떤 상황인지 알겠냐만 얼마나 힘들지 알겠냐만 그래도 힘들었겠다. 지쳤겠다. 이야기하겠다. 또 괜찮아질 거라, 나아질 거라, 더 좋은 일 생길 거라 이야기하겠다. 어떠한 힘듦인지 따지기 전에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다 괜찮다. 어떤 위로는 이유라는 주석이 달리지 않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것이니 어떤 격려는 힘듦의 깊이를 알지 못함에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니 또 이렇게 멀리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것이니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모르고 살더라도 말이다. 어디서 한번 마주친 적 없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도 알아주고 응원해주면 어떨까 한다. 내가 한 말들 그대로 스스로에게도 해주었으면 어떨까 한다. 당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어떨까 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함에는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필요 없으니 내가 나를 격려함에는 그 어느 깊이도 필요 없으니 나 참 힘들었구나. 나 참 애썼구나. 그래서 지쳤구나. 스스로가 알아주고 이유 없이 응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이기를 바라본다. 모든 위로는 이유 없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나 참으로 힘들었겠다. 괜찮다.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인생 슬럼프가 왔을 때 기억해야 할 것. 삶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늘 후회와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자. 나만 유독 후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님을. 나의 선택에 대해 자꾸만 미심쩍은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나보다 어떤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비교하며 배울지언정 비교하며 주눅들진 말자. 분명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타인에게도 상대방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기에
비교를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일이라도 괜찮다. 가끔은 놓아주고 포기하자.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선 일이라도 해결책을 찾으려던 노력은 분명 내 삶의 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는 것도 아주 큰 능력이다. 오늘도 서툴고 실수를 했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고 해주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실망하기보다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 힘든 거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 나이가 들수록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내가 미련하거나 용기 없는 게 아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져주는 게 마음 편하다. 그 편한 마음으로 인해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자. 자신감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된다. 밥 든든히 먹고 당당히 나아가자. 까짓것 어때? 우리 곧 죽어도 자신감은 잃지 말자고.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내가 나의 가장 큰 적이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기 때문. 언젠가 흔들리고 무너졌던 시기에 적어놓았던 문구였다. 생각해보면 그랬다. 나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자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힘들다면 그것은 내 탓이 가장 크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 또한 내 덕이 가장 큰 것이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힘들게 하지 못했다. 그 무엇도 나 없인 나를 즐겁게 하지 못했다. 내가 느끼는 순감정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서 나오기 마련이었다. 특히 내가 힘들지 않아도 될 일에 힘들다면, 힘들어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에 힘들다면 그것은 정말 내 탓이다. 두려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꽉 잡고 후회만 하는, 돌이킬 수 없는데 돌이키려고 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나라는 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황 탓도 남 탓도 할 것이 전혀 없는 일이었지만 탓할 무언가를 찾아 사방에 삿대질하는 내 옆엔 늘 나밖에 없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멈출 수 없을 때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염려할 가치가 있는 일만 염려할 것. 힘들 가치가 있는 일에만 힘낼 것. 내가 쏟을 수 있는 감정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마음을 쉬는 것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일임을. 포기할 가치가 있는 일은 온 마음으로 놓아줄 것. 후회할 가치가 있는 일은 움켜쥐고 마음껏 아파할 것. 그럴 때에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잠시 흐려서 비가 온 것이니 후 맑은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자신을 너무 큰 적으로 돌리며 외면하지 말 것. 자신을 적으로 만든 것 또한 나 자신이지만 나는 나의 가장 큰 적이기 전 나의 가장 큰 친구였음을.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엔 냉장고에 있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 한 입 베어 물어보지만 여전히 눈밑은 어둡습니다. 어느 날엔 다소 지저분했던 방을 정리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구석구석 정리하면서 눈에 밟히는 지난 인연의 흔적이 내 마음에 콕콕 밟힙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누워봐도 매트리스가 까칠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다 괜히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오면 지금은 기분이 좀 그래서 나중에 연락해야지 하다 잠이 듭니다. 일어나니 창밖은 어둡습니다. 친구에게는 서운함이 담긴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싫어서 피한 게 아닌데 말이죠. 깜깜한 풍경에 괜한 오해까지 생기니 마음은 우울함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모릅니다.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하는지 아닌지 그 호흡의 소리만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걸요.
아빠 담배 피워? 물어봅니다. 그때부터 뻐끔뻐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빠 담배 끊었잖아. 왜 또 피우는 거야? 핀잔을 줍니다. 아빠는 말합니다. 아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아마 우리 아빠도 그랬을 겁니다. 괜찮은 척해 봐도 괜찮아지지 않아서 그러다가 괜한 일만 더 꼬이고 그래서 그렇게 굳건히 약속했던 담배를 다시 뻐끔뻐끔. 그래야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뻐끔뻐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서 안부를 묻고 싶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급 후회가 됩니다. 이럴 때 모르는 척 넘어갈 걸 그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뿐인 아빠의 숨구멍을 막아버린 건 아닐지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뜬금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합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좀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담배를 태우고 있단 건 나보다 긴 여정 동안 괜찮아지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빠의 뻐끔뻐끔을 내가 전파로 느끼듯 나의 흐느낌을 아빠도 전파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빤 허겁지겁 전화를 끊으려는 나를 막지 않아 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붙잡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개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나에게 울구멍을 내어준 셈입니다. 아무리 괜찮아지려고 해봐도 괜찮지 않던 나의 마음에 조금은 볕이 쬐입니다. 마음에 잔뜩 낀 먹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력해봐도 노력대로 안 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 꼬이고 꼬여 깊은 한숨을 쉬었겠죠. 그러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게 되고 동질의 아픔을 나누고 펑펑 울고 조금은 기분이 풀리고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도 삶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다 괜찮다 감히 말해봅니다. 마음만큼 생각만큼 다 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얻습니다. 굳이 괜찮은 척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질 겁니다. 모두가 서툴더라도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더라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그 안에 목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괜찮아지지 않더라도 우리 오늘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 위로와 희망 같은 걸 찾아냅니다. 동질의 마음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무던히 껴안아주고 있었습니다. (30대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것들. 1. 유독 나만 불안하고 힘든 것 같은데 다들 그렇더라. 와중에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될 대로 되라 식의 마인드가 있더라는 거.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안 될 일 구분해서 괜한 거로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하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생각이 가끔씩 꼭 필요하다. 내일의 나는 생각보다 강하다. 2. 쉴 거면 확실하게 쉬어야 한다. 괜히 쉬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을 바엔 쉬지 않는 편이 옳다. 3. 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을 주었지 싶었다. 걔 말고도 좋은 사람 널렸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끔 가다 카톡 부사나 확인할 그런 사이에 연연하지 말자. 4. 사람은 변화를 강요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내 힘으로 바꾸려는 생각은 오만한 것이었다. 변할 사람은 알아서 변화할 계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5.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어릴 때 봤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단 생각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6.
몸도 몸이지만 마음을 정말 잘 챙겨야 한다. 만성피로나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마음의 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7. 잘라버릴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인들도 유심히 보고 함께 걸러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마음 접기. 여기 근처에 A4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계속 접어볼까 합니다. 이걸 보는 당신도 접고 계신 거겠죠. 우린 아마도 9번을 채 접지 못해 포기할 겁니다. 종이는 사람의 힘으로 9번 이상 접질 못한다 합니다. 최대 횟수는 기네스북 기준으로 고작 9번이라고 하죠. 신기하기도 우습기도 한 사실입니다. 저 얇은 종이도 접고 접다 보면 도저히 접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한낱 종이도 그러한데 사람 마음이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마음을 접는다는 건 그리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겠죠. 6번, 7번, 9번. 그렇게 계속 접어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닐까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속상한 마음, 후회되는 마음. 우리 도저히 내 힘으론 안 되는 걸 접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 아닐지요. 저 얇은 종이도 몇 번 접으면 못 접힌다고 발악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종이보다 두꺼웠으면 두꺼웠지 얇을 리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라도 억지로 접으려 하지 말아요. 진짜 접는다는 건 9번, 10번 계속 접어 작게 만드는 게 아닌 시간이 지나 접고 싶단 마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어떤 일이라도 잊어버리려 안달하지 마세요. 정말 잊는다는 건 9번, 10번 지우고 지워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닌 쓰여진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고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말기로 해요. 접지 못한 것들, 잊지 못한 모든 것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란 생각으로 부지런히 나아가 멋진 내가 되어 살아가기를. 그 시간을 인내한 우리, 더 넓은 사람이 되어 차마 접지 못한 것들 전부 펼치며 살아가기를. 세상에 좋은 단어를 모두 빗대어도 모자랄 만큼의 당신이다. 당신 참 빛난다. 참 아름답다. 당신의 존재. 아름답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세상에 좋은 단어를 모두 빗대어도 모자랄 만큼의 당신이다. 지나감이라는 기적의 바람이 붑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앞에는 작년에도 참 고생 많았습니다. 따위의 격려가 고개를 내밀어 서로를 반겨줍니다. 누군가의 숫자는 뒤에서부터 하나씩 차오르고 누군가의 숫자는 앞자리가 다소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해 인사와 나이는 지나갔다는 사실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사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나갔다는 과거가 우리의 인사,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나갔다는 과거가 우리의 인사,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지나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다는 것, 지나갔다는 것. 그것은 결국에 떠나보내야 한다는 뜻이고 또 결국엔 괜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엔 지나감이라는 고통과 치유가 공존하는 셈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이유는 무언가 지나가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괜찮아지며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 지나가기 때문이니 지나감과 시작의 순간은 참으로 묘한 힘을 가졌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에 작년에도 고생 참 많았다는 따뜻한 인사 말고도 누군가에겐 앞자리가 누군가에겐 뒷자리가 바뀌는 변화 말고도 어쩌면 지나간다는 거 말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기적의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움직일 힘이 없을 만큼 삶에 지쳤을 때 12월 31일 오전 11시 59분 59초와 1월 1일 오전 0시 0분 1초 사이의 바람이 나를 떠밀어 새로운 시간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바람을 품고 새로운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을 정해봅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아파했을 때 이별과 만남 사이 어떠한 바람이 나를 떠밀어 자꾸만 사랑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나는 그 지나감이라는 바람으로 새로운 관계의 바램을 세워봅니다. 오랜 쉼에 무기력해질 때쯤 좌절과 기회 사이에 어떠한 바람이 나에게 용기를 돋게 해주고 그 용기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음을 딛게 만듭니다. 나는 또 그 바람으로 새로운 바람을 정하고 새로운 노력과 시도 같은 것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나감이라는 기적의 바람은 바람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품은 채 우리에게 불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나간 일과 새로운 일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듭니다. 지나간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듭니다. 지나간 사람과 새로운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들고 지나간 삶과 새로운 삶이 다시 나를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나감이라는 후회와 미련에 갇혀 살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이라는 두려움에 앞날이 캄캄해도 괜찮습니다. 또 뒤돌아보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곧 우리에게 바람이 붑니다. 기약 없는 슬픔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바람은 붑니다. 결국엔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 그 어딘가에 당신의 발걸음을 옮겨줄 기적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 크리스마스에 딱히 약속이 없어 집에서 원고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나 그냥 집에서 일하고 있었어. 할 일 없으면 나와, 애들이랑 술 한잔 하게. 나 원고 마감이 급해서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인데 아깝잖아. 나오지 그래. 사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나가봤자 사람에 치일까 싶어 따뜻한 집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원고를 퇴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친구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다음에 술 한잔 사겠다는 이야기를 건네며 마무리합니다. 괜한 아쉬움이 듭니다. 맞아. 진짜 1년에 딱 한 번뿐인 날인데 나갔어야 했나? 하고요. 잠깐. 그러고 보니 어제도 1년에 단 한 번뿐인 날 아니었던가요?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1년에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을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올해에 있는 12월 25일은 인생의 한 번뿐인 날입니다. 하루 전에 12월 24일도, 한 달 전에 11월 25일도, 그리고 곧 찾아올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도 인생의 단 하루뿐인 날이었습니다. 이 글을 끄적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아니 또 이러면서 지났을 1초 전도 전부 1년을 넘어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입니다. 되돌리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임에도 순간 잊고 살았습니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모든 하루는 1년에 하루뿐인 날이며 모든 순간은 일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영영 되돌리지 못할 하루를 지금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순간 전부 되돌리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또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특별해서 지나보내기 아쉽다 느꼈던 모든 날들, 전부 보통의 날과 같은 거였습니다. 시간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듯 모든 날들도 공평해집니다. 특별히 아름다울 날도 행복할 날도
슬플 날도, 특별히 힘들 날도 단 한 번뿐이며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멋있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1년에 한 번뿐인 날이라며 어느 기념일에 의미를 가중한다면 나는 답해야지 생각합니다. 모든 날은 1년에 한 번뿐이라고 말이죠.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지요? 그 한 달 전은 어땠는지요? 둘 다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에 걸맞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요? 모든 하루는 동등합니다. 똑같이 지나가고 똑같이 머무르며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무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큼 튼튼합니다. 의자의 다리는 같은 간격마다 같은 길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힘이 고루 전달되어 자신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한쪽 다리가 무슨 이유로 짧아진다면 쉽게 흔들리고 금세 무너집니다. 무언가를 지탱하긴커녕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비실거리기 마련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이 의자와 평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사랑, 우정,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나를 이루고 삶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중 무엇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주 흔들리거나 무너질 것 같죠. 즉, 어떤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는 그 균형에 달린 거지 나를 짓누르는 시련의 크기에 달린 건 아닐 수 있단 겁니다. 물론 그 크기가 큰 만큼 더 위태롭겠지만 핵심은 균형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의자처럼 흔들립니다.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미완이라는 고충을 안고 아주 조금씩 휘청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휘청일 수 있습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와 상관없이 당신의 흔들림은, 그로 인한 힘듦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도 수시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휘청거림이 없다면 우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휘청이며 균형을 교정해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이야기겠죠. 흔들리는 건 그 원인의 크기보다 균형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설계되어 있지 않으니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신의 힘듦은 아주 그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며 자신을 나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삶이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 모든 휘청임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거란 것. 잊지 않기로 합니다. 멈추지 않는 한 청춘인 우리. 너무 계획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행할 것.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 한 해를 조금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시작할 수 있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잘했고, 잘 하고 있고, 잘 될 것입니다.